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되냐면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이제 호재가 있는데 이제 부품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죠. 자, 워트를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90원에서 치고 나갑니다. 매수가 된 종목. 자, 워트 띵박질 합니다. 여러분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현재 시간 8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 0.3%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0.4%까지 올랐었고요.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다우지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14%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0.02% 살짝 상승했을 뿐인데 변동성이 적죠. 우리는 이제 나스닥 시장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렇다 할 상승과 하락 없이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장에서는 매매가 어렵죠. 선물에서는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8월 1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 기울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기가 있을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누르더라도 또 상승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상승 기울기가 약하죠. 이럴 때는 어느 순간에 폭락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이제 3거래일 남은 상황인데 8월 달에 급락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3일 동안에 이렇게 주구장창 빼버리는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8월 시장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은 반대로 아직은 고평가도 아니죠.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과 좀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퍼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고 우리 시장은 아직 저평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과 결부지어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동성이 많지는 않구나. 그리고 8월 1일자의 고용보고서를 기다리고 있구나. 경제지표 그리고 금리 인하 결정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로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겠는데 다우지수 쪽에서는 섬유후보, 반도체, 우주연구, 소프트웨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D는 4.3% 올랐고요. 또 ASML 홀딩, 반도체 이쪽 섹터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3% 올랐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하여서 삼성전자 이슈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23조 원 계약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23조 원 계약이 최소치에 불과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몇 배가 더 크다. 23조 원 규모 이것은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파운드리 계약 23조 원이 최소치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크게 반응을 했죠.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여기서 매수 타점으로 안대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을 안대 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본 겁니다. 이러한 테슬라와의 계약은 알 수가 없었는데 기술적으로 보고 안내 드렸어요. 제재수 기기 스시라는 7가지 기준인데 거기 맨 처음에 재무, 재료죠. 재무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재료는 노력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료, 특히 숨겨진 재료. 회사에서 뉴스화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들은 노력을 해야 알 수 있고 또 관계성이 있어야 알 수 있죠. 그러면 맨 처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차트입니다. 기술적인 차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241선 왔을 때에 거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제재수 기기 스시, 기술적 위치, 그리고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전략. 제재수 기기 스시인데 이제 시나리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시나리오 전략에 의해서 241선 왔을 때에 매수였죠. 이때는 21선과 동시에 지지가 되는, 지지가 기대가 되는 자리였죠. 지지가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자리. 주식은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 그래서 21선과 241선 두 개의 지지란이 있어서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본다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을 보면 주봉에서는 어떤 패턴이냐면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그래서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의 특징은 핸들을 만드는 자리, 컵을 만드는 꼭대기까지 오지 않고 핸들을 만드는 자리 거기가 이제 저항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포인트에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봉과 월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에 왔고 벗겨내는 모습이긴 하지만 벗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저항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로 보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예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한 거래량이면은 그 저항을 못 뚫어요. 주봉과 월봉에서 보여줬던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의 저항을.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어제 거래가 터졌죠.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일봉 상황에서 최근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거래량을 추적했더니 어제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최근 4개월 동안에. 어제 시초가 매매 종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시초가 매매했던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었죠. 에드바이오텍을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종목을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차트와 비슷한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드바이오텍 어제 우리가 시초가 매매에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거뒀죠. 10% 가까운 수익을 거뒀는데 역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입니다. 컵 위드 컵을 만들고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핸들을 만들 때의 핵심은 뭐냐면 핸들의 꼭지, 핸들이 향하는 상황에서 평평한 매물대, 일목균형표에서 알려주는 매물대예요. 일목균형표는 과거에 거래가 되었던 가격대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선행됐다라고 해서 선행 스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 스팬 앞으로 보내주니까요. 매물대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에드바이오텍은 이 매물대가 이렇게 평평한 자리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저항은 맞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거래량을 주시하자. 거래량. 이 거래량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저항을 일단 뚫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서의 예외, 저항을 뚫는 기준은 거래량이다. 주가가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을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역시 저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항 때 와서 뚫지는 못하고 어제 시초가 아래서 시초가에서부터 눌렸다가 시초가를 뚫어내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16%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시초가로부터 9%, 9에서 10% 사이에 그런 상승률이 나왔던 것이 에드바이오텍이죠. 그래서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을 유심히 보시고 이런 패턴만 쫓아가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항을 뚫는다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슈팅을 줬을 때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을 봐야죠.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의 그런 패턴 유형을 보여주는 종목은 많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도 좋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재무 좋고 재료 좋고 수급 좋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기술적 위치 좋고 그런데 주봉 월봉을 보니까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서 저항대 왔더라. 매물대로 소화하는 과정이지만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게 맞겠죠. 재료 좋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테슬라와 23조 원 너무 큰 계약이고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서의 컵 자리가 왔고 그리고 엔벨로프 상단이 왔습니다. 제가 설정한 엔벨로프 선이 있어요. 엔벨로프 저항과 지지를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엔벨로프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엔벨로프를 피리어드 20, 퍼센트 20으로 해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위쪽은 저항이고 아래쪽은 지지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엔벨로프 선 한 번도 상단에 부딪히지 않았다가 요번에 그 선에 온 겁니다. 물론 21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엔벨로프의 21선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자, 엔벨로프 저항에도 왔다. 지금은 7만 1,000원을 넘어서서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 몇 가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표시된 매물대와 엔벨로프 저항의 상단과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서의 컵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로 봅니다. 물론 내재된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매도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시간의 등락률도 보고요. 어제 시간의 등락률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보안 관련 종목이죠. 거래대금 2억입니다. 많은 금액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치가 좋습니다. 121선 지지를 받는 지지가 기대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들어가 볼 만한 종목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기술적 위치도 괜찮고 120선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초반에 들어가 볼 만하다. 재무도 괜찮습니다. 재무도 작년도에 영업이익 256억 발생했습니다. 보안 관련주 그리고 특히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오르는 종목이죠. ICTK라든지 또는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과 함께 오르는 게 드림 시큐리티인데 드림 시큐리티는 재무가 아주 좋습니다. 시간에서 좋았고요. 자, 유니선 올랐죠. 반도체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우리가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누르고 2차 상승하려고 하죠. 리튬 관련주 4개의 종목을 기억하십시오. 중앙첨단 소재,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몇 개의 종목이 더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있고 리튬자가 들어가는 종목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이러한 리튬 관련주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에서는 크게 볼만한 종목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드림 시큐리티 좋고 그 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 또다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중앙 첨단 소재는 큰 수익 냈지만 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 왔다.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와 중앙 첨단 소재가 좋다. 그리고 50분이 되면 예상치가 등락률 상위가 뜨는데 그 전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통해서 상승률이 좋은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요. NXT 시장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NXT 시장에서 8시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입니다. 1은 NHN이죠. NHN이 지금 전일 대비로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NXT 시장에서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20%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뜨는 종목들 중에서 펜트론이라든지 솔브레인, 원익 IPS 다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한택, 원전 관련 종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인 이제 PSK라든지 MK전자, 솔더볼 이런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많이 뜨고 시작할 것 같아요. MK전자, PSK, 원익 IPS, 솔브레인, 펜트론. 반도체 섹터가 좋구나.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23조 원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봐야겠죠. 반도체 쪽에 흐름이 좋겠구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도 흐름이 좋은 종목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분 남겨놓고 동시효과 들어갔으니까 움직임이 없겠죠. 움직임이 없고 전일 대비로 이만큼 NXT 시장에서 올랐다는 그 흔적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예요.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 뜨죠. 50분 됐으니까.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 시초가의 상한가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IST, 소록수는 치매 관련 종목이고요. 치매 관련 종목인데 소록수가 상한가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리바이오가 중국의 모 제약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한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소록수, 치매 관련주, 아리바이오와 관계된 종목,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원익이 상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상한가는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원익은 시초가보다 상한가를 치는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에 매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예상체계 등락률 상위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익도 들어와 있고 펜트론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IST도 상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쪽이라 할 수 있는데 IST가 상한가 출발하게 되면 이제 13,540원 조심스럽습니다. 이 종목도 좀 예상 체결에는 상한가 출발처럼 보이지만 누자답법 기법에 의하면 저항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상한가 출발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겠다. 상한가 출발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는 장시장 1분 전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변동을 하니까요.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좋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STE 상한가 출발할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빠지죠. 상한가 출발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보합권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봐야 되는데 허위냐 아니면 진성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 누자답법 기법으로 상승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이 세력들,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상승 공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허위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 두산 테스나 말씀을 드렸죠. 두산 테스나 어제 급등 나왔었는데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뜨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승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것. 주봉에서 그렇죠? 상승 공간 남아있잖아요. 구름선 상단까지 120주, 240주 라인까지. 주봉, 월봉? 그 월봉을 봤을 때 60월선까지 이런 상승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허위 매수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승 공간이 거의 없을 때는 허위 매수로 끌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매물 폭탄을 던져버리죠. 어제 대신정보통신을 참고로 드렸었죠. 대신정보통신 어제 이렇게 음봉을 만들기 전에 장 초반에 이미 저는 그려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나리오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왜 그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에서의 두 가지 제재주 깊게 쓰시 시나리오 전략, 그 다음에 누자답법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누울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어제 갭 상승 시작되려고 하는데 누울 자리가 적다. 그만큼 매물대가 있고 저항 라인이 많다. 그 저항 라인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뚫어요. 그래서 장대음봉 발생했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매수 시점이죠. 지금 타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241선에 있습니다. 241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매수 시점을 봐야 된다. 매수 타점이죠. 자, 김현우 수익연구소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는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채널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김현우 수익연구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셔서 상승 종목 안내뿐만 아니라 후속주도 안내드리니까 슈팅 나올 후속주 안내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되냐면 반도체 섹터에서의 종목,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이제 호재가 있는데 이제 부품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종목
종목들을 들어가야겠죠. 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 어제 크게 상승했습니다. 26%까지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영향을 받은 거죠.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어제 폭증입니다. 거래량 폭증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하락을 하죠. NXT 시장에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워트를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드바이오텍 시초가 매매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워트를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매수하세요. 2차 매수도 안내를 드릴 텐데 2차 매수는 눌릴 때 예상보다 눌릴 때 2차 매수합니다. 주식은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워트 아까 8,560원에서 시작할 것처럼 보였는데 시가가 또 올라가네요. 우리가 좀 싸게 사야 되는데 100원이나 누가 또 올렸네요. 더 올려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워트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트는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방열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쪽에 방열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열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재무 괜찮습니다. 재무 괜찮죠? 꾸준한 매출액,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워트가 어제 급등하고 눌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봉 상황에서 120분봉, 60분봉 좀 기준선 자리 왔단 말이죠. 기준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9개 봉의 평균입니다. 9개 봉의 종가의 평균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종가의 평균이지만 이런 기준선은 고가와 저가를 다 평균을 한 겁니다. 그래서 9개 봉, 60분봉에서 9개 봉의 평균 자리, 기준선 자리 그 부분, 그 다음에 120분봉에서도 기준선 자리, 거기를 전후한 자리, 거기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워트를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방열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연관된 회사.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이런 관계성 23조 원 계약, 머스크는 이 3조 원 계약이 최소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좋을 것이다. 자, 시초가에 들어가시고요. 매수하면은 당일날 수익 나거나 2, 3일 내 수익을 나죠. 당일날 수익 나기도 하고요. 어제 에드바이오텍 그리고 지난주는 중앙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은 당일날 수익이 났었고 YC는 당일날에 좀 물렸지만 어제 급등하면서 좋은 수익을 거뒀죠. YC 지난주 종목이죠. 지난주 종목 눌렸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10%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당일날 수익이 나거나 2, 3일 내 수익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꼭 챙겨가세요. 오늘 워트 시장가로 들이대세요. 워츠가 아니라 워트입니다. 워트 시장가로 들이대시고 매수하신 분들 역시 담당자에게 얘기하십시오. 매도 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재수, 기기수, 시가 시나리오 전략이죠.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그것이 바로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전략에 의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주봉과 월봉에서 어떻습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닥입니다. 바닥. 주봉과 월봉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 이 워트를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수익연구소 채널에서는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 슈팅 나올 종목을 안내드리고 당일날 수익 내거나 당일날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당일날 수익이 안 난 종목은 2, 3일 내에 수익 나게 되어 있으니까 믿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 안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전에는 주식으로, 오후에는 코인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보세요. 아래 4개의 검색기가 있는데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검색기는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 이 검색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책과 시초가 매매, 세력 매직 검색기 유심히 보시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정보, VI 관련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트 이제 시작합니다. 시초가 매수합니다. 시초가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8,600원 선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초가 매매 검색기 들어오는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시초가, 자, 워트 시초가 8,590원에 시작했습니다. 8,590원에서 시작. 자,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초가부터 치고 나갑니다. 8,590원에서 치고 나갑니다. 자, 시초가 8,590원에서 매수가 된 종목. 자, 워트. 자, 워트 뜀박질 합니다. 여러분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뜀박질 합니다. 자, 슈팅 나오고 또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큰 수익이다 생각되신 분들은 단기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 또 정확한 매도 타점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트 시초가 8,590원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워트 각자 자율 익절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정확한 매도 타점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워트로 수익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리면 2차 매수인데 눌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워트는 시초가에 매수하고 안내드린 매도 타점에서 매도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직원에게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에서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워트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나는 매도 타점 잘 알고 있어. 그럼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를 통해서 매도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트 반도체 관련 종목 어제 급등했고 오늘 조금 누르면 매수합니다. 더 매수 2차 매수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좋은 매수 타점이다. 60분봉과 120분봉 여기서 좋은 자리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를 잠깐 보자면, 자, 삼성전자 이제 눌림이 발생하죠. NSD 시장에서는 좋았습니다만 제가 매도 타점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71,000원대 매도 타점이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유관된 종목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PSK, 유니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보합권 조정을 보일 수 있는데 차별화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워트에 들어갔고요. 워트는 8,590원에서 시초가 시작을 했고 여타 반도체, 삼성전자, 또 PSK, 유니셈 조금씩 조정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2차 매수를 통해서 워트를 평단을 낮출 수도 있는 건데요. 2차 매수 타점도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차 매수 타점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5분봉, 15분봉 다 보면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을 것이 기대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기 전에는 2차 매수를 하지 마세요. 2차 매수는 7,800원 부근입니다. 7,800원 2차 매수가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2차 매수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시장가 매수하시고 7,800원에서 2차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중소기업들,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삼성전자와 관계된 그런 중소형 기업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